어젯밤에 설핏 잠이 들어서 엄청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났지 뭐예요. 멀리서 기차의 경적 소리가 저를 잠에서 깨웠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차는 정말 그렇게 자주 크게 경적을 울려야 할까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주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기관 엔지니어들은 때때로 경적을 울려야 하고 이는 기관차 경적 사용에 관한 최종 규칙이라는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경적 울리기 업무는 매우 엄격하며 열차가 건널목에 도달하기 약 20초 전에 4번을 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기차의 휘파람 소리와 경적 소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기관차 경적 신호에 대한 전체 시스템이 있는데 서로 다른 소리의 조합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기차가 경적을 울릴 때마다 저 밖의 철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가장 흔한 기차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자, 만약 여러분이 짧은 경적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기관사가 움직이는 기차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이 선로에 올라왔을 때 들을 수 있죠. 짧은 경적 소리 한 번은 기차가 막 멈추려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긴 호루라기 같은 소리가 한 번 들리면 그건 열차가 정지하려 하는 겁니다. 기관사가 에어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거죠. 내부의 압력이 평준화되면서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차가 역에 접근할 때는 한 번의 긴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2번의 긴 경적 소리는 열차가 브레이크를 풀었고 여행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뜻하죠. 움직이지 않는 열차에서 들려오는 3번의 짧은 휘파람 소리는 기관차가 막 후진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긴 호루라기 소리 한 번 후에 짧은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열차가 선로나 선로 근처에서 일하는 몇몇 장비나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열차 엔지니어들은 종종 경적 소리를 빵빵 내면서 수신호나 무선 신호를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열차가 4번의 짧은 휘파람 소리를 낸다면 엔지니어가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고 다시 반복해주기를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신호보다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신호는 긴 휘파람 2번에 짧은 휘파람 1번, 또다시 긴 휘파람 소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기차는 철도 건널목에 접근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경적을 울려야 하는데 이곳은 철도 선로와 도로 또는 철도 선로 2개가 같은 층에서 교차하는 장소죠. 특히 이 신호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네요. 문제는 요즘 기차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몇몇 열차들은 종종 다른 열차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 사이에 휴식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철도 선로를 건너려고 대기하던 보행자와 운전자들은 기차가 뒤이어 한 대 이상 더 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해요. 다들 열차 한 대가 지나가자마자 서둘러 선로를 가로질러 달려가죠. 그래서 시야가 막혀 있거나 다음 열차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건널목에 가까워진다면 시간을 절약하려던 이런 시도들이 대개 아주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철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열차의 날카로운 소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한때 기관차 경적을 금지하려고 했었는데요. 평화와 고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철도 건널목에서 사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금지 조치가 풀렸죠. 반면 이른바 조용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열차 엔지니어들이 경적을 울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죠. 하지만 이 경우 그 지역의 모든 공공철도 건널목에는 특별히 설계된 무거운 사분면의 게이트나 육교가 무조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와 사람들이 선로 위로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사는 지역도 열차 경적 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아래 댓글로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나저나 저는 왜 기차 기관사가 철도 선로에 뭔가가 있는 걸 본 순간 그냥 바로 멈추지 못하는 건지 계속 궁금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책이며 경적 소리며 철도 신호들이 왜 필요한 건가 하는 거죠. 알고 보니 고속으로 움직이는 무거운 물체라도 실제로는 꽤 빨리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열차의 바퀴마다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열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쵸? 글쎄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기차가 콘크리트 도로에서만 움직인다면요.
하지만 열차의 강철 바퀴는 철로 위를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차의 마찰력은 자동차의 고무 타이어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로 사이의 마찰보다 2배나 낮습니다. 게다가 엔지니어들은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열차 바퀴가 잠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열차의 철제 바퀴뿐만 아니라 선로 자체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차의 제동장치는 자동차나 버스의 제동장치와는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사가 급정거하려고 하면 철도 차량이 넘어지거나 탈선할 수도 있죠. 제동 중에는 압력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풀어야 하고 열차가 길이가 길수록 기관사는 브레이크를 더 천천히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기차는 오르막길을 오르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보세요. 30도 경사로는 자동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우리 인간들은 80도 정도의 엄청난 경사를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 열차의 경우 오를 수 있는 최대 경사가 2.5도에서 4도에 불과하고 화물 열차는 심지어 경사가 1.5도 이상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 화물 열차들이 반드시 조금 더 가파른 경사를 정복해야 한다면 기관차를 뒤에서 밀어서 도와주는 기차가 한 대 더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미스테리에 빛을 밝힐 수 있는 해답은 기차가 정말 아주 무겁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차의 강철 바퀴는 밑에 있는 강철 선로를 잘 잡지 못합니다. 마찰이 없는 열차를 아래로 당기는 중력에 미끄러움을 더하면 왜 기차가 오르막길을 피하는지가 분명해지죠. 실제로 양방향으로 작동되는 무거운 열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충돌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기차들은 자신들을 끌어당겨주는 기관차들의 도움으로 그다지 가파르지 않은 언덕을 오르는 데 성공하죠. 심지어 특히 가파른 경사 근처에는 헬퍼 지역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곳은 언덕 꼭대기까지 열차를 끌고 가는 헬퍼 기관차들이 거점을 두고 있는 곳이죠. 이 헬퍼 기차들은 기차의 앞과 뒤, 심지어 기차 중앙에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열차가 언덕 위로 이동하는 걸 도와준 헬퍼 기관차는 언덕 아래까지 다시 돌아와 도움을 구하는 다음 열차를 기다리죠.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무거운 열차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언덕을 2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그 자체의 한 부분은 바닥에 남겨두고 나머지 차량을 꼭대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관차가 뒤에 남은 부분을 데리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두 부분을 결합하면 기차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죠. 반면에 비, 눈, 선로에 떨어진 낙엽 같은 악조건 하에서는 기차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엔진의 힘이 있어도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을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해주는 기차에 대한 훌륭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